개념원리 수학과 수업 오늘은 그 114쪽에 있는 합성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오늘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 책의 범주에서 설명할 건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일단 오늘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개념이 뭐고 정의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모르는 거는 앞으로 그냥 계속 연습하면서 조금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자, 일단 우리가 하는 그 합성함수라는 거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 이런 연산상자. 중국어에서 나온 그 함수. 상자에 숫자를 집어넣는 개념으로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만약에 x를 집어넣어요. 나오는 걸 y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을 때는 y는 fx, 나온 y는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함수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배울 합성함수는 뭐냐면 한 번 이렇게 함수를 연산을 해요. 그리고 그 나온 애를 다시 그대로 한 번 더 집어넣어. 그래서 누군가를 도출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이 함수를 만약에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서 결과가 나와. 나온 애를 다이렉트로 또 집어넣어. 이 gx라는 함수에. 그래서 나오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온 걸 다시 집어넣어서 또 다른 종류의 함수를 만드는 것. 함수를 합성했다라고 해서 그걸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개념을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책에 있는 개념처럼 설명을 하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함수를 f라고 할게요. 이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fx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그 y라는 개념을 다시 새로운 집합으로 대응을 시켜줘요. 이거를 g라고 해. 그래서 나온 거를 다시 다이렉트로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중간 생략하고 여기랑 여기만 보는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문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여기로 대응이 되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 함수만 딱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함수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함수를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사실 붙일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fx에서 집어넣어서 나온 이 결과, 얘는 fx의 치역이에요. 선택받은 아이들. 그리고 내가 지금 두 개의 함수를 더한 개념으로 보는 건데 얘는 또 어떤 개념이기도 하냐면 gx의 관점에서는 정의역이에요. 두 개의 함수를 한 번에 이렇게 연관을 지으려면, 즉 합성이라는 걸 하려면 얘가,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아이들이 gx의 정의역에는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이 성립을 해야만 합성함수가 생겨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배제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합성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약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냐면 그 미래의 유망직종 중에 하나로 삼는 게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근데 이 통계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 AI가 하는 역할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윤승이가 이렇게 학원을 오고 있었어. 그런데 학원을 오다가 땅바닥에 돈이 떨어진 거지. 근데 땅바닥에 돈을 이렇게 주웠어. 그리고 학원에 온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다가 돈이 떨어진 거 못 봤어. 그러면 돈 떨어진 거 못 봤으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갔을 거야. 근데 원래는 실제로 돈 떨어진 거 못 봤으면 거기서 버스가 지나가서 버스가 얘를 이렇게 쳐가지고 얘는 죽는 거지. 얘가 무언가를 집으면서 결과가 달라졌잖아. 함수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 하나가 달라지면은 그 결과가 달라지지. 그 결과는 다시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원래 그냥 흐름대로 했으면 얘는 그냥 차에 치고 죽었어야 돼. 근데 얘가 돈을 발견을 한 거야.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잖아. 어떤 일에서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것. 그게 합성함수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할 때는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를 하고 다시 얘까지 했다. 그 관계에서 중간을 생략하고 처음과 나중의 개념만 보는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것들, 그런 걸 합성함수라고 하고, 실제로 합성은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3번 할 수도 있고 100번 할 수도 있어요. 자, 합성함수를 이렇게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한다를 표현할 때는 이 개념이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되게 두리뭉실할 수 있거든요. 일단 설명을 하고 다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라는 걸 먼저 하고 G라는 걸 나중에 연산을 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쓸 거냐면 흔히 함수를 쓸 때 fx라고 썼잖아요. fx를 연산하고 gx를 연산한 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g 동그라미 f x 이렇게 적을 거야. 이거를 읽을 때는 서클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냥 우리말로 합성이라고 읽어도 돼. g 합성 fx, g 서클 fx 이렇게. 그런데 그냥 저는 앞으로 합성이라고 읽을 거예요. 즉 g 합성 fx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얘를 먼저 연산을 한 후 다시 이 연산에 의해서 연산을 한 것. 그렇게 계산하는 걸 g 합성 f라고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묻겠죠. 먼저 한 거를 왼쪽에 쓰면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왜 먼저 한 거를 오른쪽에 써서 헷갈릴까? 그건 얘를 표현하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는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그 함수를 연산을 할 때 얘를 먼저 연산을 한 거야. 그러면 얘 연산을 한 그 결과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gx잖아요. 이 자리에 fx가 들어갔다 개념으로 씁니다. 얘를 먼저 연산을 때려. fx를 먼저 연산을 한 거야. 걔가 이 x 자리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는 거지.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 패턴이야. 그래서 얘가 이 상태로 있고 g 합성 f라고 쓰면은 g 안에 fx가 들어갔다의 개념으로 봐도 돼. 그래서 얘를 먼저 연산을 하는 거지. 약간 우리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하듯이 안쪽에 있는 걸 먼저 연산을 한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배운 합성함수의 기본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숫자로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fx가 있어요. fx는 2x 플 3이야. gx가 있어. gx는 뭐 x제곱이야. 그럴 때 누군가가 만약에 f 합성 gx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gx라는 걸 먼저 연산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fx에 대입하는 개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식으로 이걸 풀 때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g 안에, 아니 f 안에 gx 들어갔다라고 먼저 적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적을 때는 gx에서 이 괄호랑 이 괄호를 크기를 좀 달리해요. 그래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연산을 할 때는 이 gx식이 x제곱이지. 그러면 fx제곱이라 써도 되는 거야. 아, 좀 복잡하지. 그럼 fx제곱은 뭐냐? fx가 2x 플 3이야. 여기에 들어간 걸 2배 하고 3을 더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fx제곱은 얘를 2배 하고 얘 3을 더하는 개념이 돼. 이렇게 연산하는 게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야. 조금 헷갈리니?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합성 fx를 한번 해볼까? 그럼 이 지합성 fx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g 안에 fx가 들어간 개념이에요. 그럼 g 안에 fx가 들어가면 fx는 2x 플 3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이거는 g 2x 플 3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gx 플 3은 gx는 여기에 들어가는 걸 제곱하는 게 규칙이거든? 그러면 g 2x 플 3은 이 안에 있는 걸 제곱한 게 규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식을 통해서 합성을 하는 방법. 그런데 이러한 개념 자체가 얘를 먼저 연산을 때린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니네가 확실하게 깨우쳐야 돼.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네. 얘네들의 관계는 하나는 F합성 G였어. 하나는 G합성 F였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합성할 때는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다릅니다. 교환 법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자리를 바꾸면 성립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그거였잖아요. 돈을 주어서 차에 앉히고 살았지. 그거를 결과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 차에 앉혀서 돈을 주었다가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합성함수 자체는 원인과 결과가 순서가 바뀌면 누구를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가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면 합성함수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함수 자체가 누구에서 누구로 갔다를 보는 거였다면 누구에서 누구를 거쳐서 누구로 갔다. 이게 한 번 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중간은 생략합니다. 생략이라는 건 굳이 보지 않아. 함수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만 봐. 중간에 얘가 뭐 돈을 주어서 차에 앉혀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발견하고 살았다. 이렇게만 본다고.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러한 관계성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으면 되고 주요 내용은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것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우치면 돼요. 자, 숫자로 푸는 것도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합성을 하면 돼. 이 숫자로 푼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fx, gx가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야 g1은 뭐야? 라고 그러니까 f 합성 g1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물론 우리가 f 합성 gx의 식을 여기다 구해놨잖아. 이게 지금 f 합성 gx야. 그러면 f 합성 g1은 여기 x 자리에 1만 집어넣으면 되지. 5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식을 이용하면. 그런데요. 이 합성함수라는 건 굳이 식으로 풀지 않아도 하나의 값을 구하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f 안에 g1 들어갔다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게 f 안에 gx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면 얘는 f 안에 g1 들어갔다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g1은 그냥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 있잖아. g1은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f1이랑 같은 거지. f1은 얼마지? 5가 되지. 이러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지금 g부터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개념이 g라고 보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개념이 f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f 합성 g면 g하고 f에서 나온 결과를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딱 숫자 하나 1만 보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g1이 1인 걸 알았지. g1이 1이었어. 그럼 우리는 g를 이용해서 나온 그 결과를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f1은 5였지. 이렇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중간 생략하고 우리가 구한 f 합성 g는 1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다. 그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거는 식으로 푸는 방법과 숫자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포인트로 잡아야 할 건 식으로 푸는 게 제가 지금 조금 푸는 걸 그러니까 얘를 좀 쉬운 걸로 들어서 여러분이 보기엔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 합성함수에서는 식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식으로 풀지 마. 숫자 집어넣어서 다 구한다. 웬만하면 이 복잡한 연산 안에 복잡한 연산은 너희들에게 책에 보여주려고 대입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웬만하면 그 합성함수의 식을 구합시다 라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식으로 구하진 않고 다 우리는 숫자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다. 그러면 이 기본 개념에 따른 공식 몇 가지 존재하거든. 그거는 115쪽에 나와 있어요. 책에 있는 이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잠깐만 읽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한 친구들은 정독을 하고 혹시나 조금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다릅니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내가 이거 세 개를 할 거야. 근데 F, G, H 세 함수를 합성을 할 때 내가 나 얘 먼저 해야지. 얘네 둘을 먼저 합성하고 그러니까 얘를 둘 합성한 거에 다음에 합성하는 개념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둘을 먼저 합성한 걸 다시 얘로 합성을 하든지 결과는 똑같다. 즉 자리만 바꾸지 않고 누구를 먼저 연산할지 결정하는 건 상관없다고.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결합 법칙이라고 해.
결합 법칙을 성립해. 이거 좀 잘 기억을 해. 자, 세 번째. 그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는데 우리가 보통 항등함수, 아니 저번 설명하고 했다.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y는 x야. 근데 y는 x를 얘는 사실 되게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나오는 되게 약간 의미 있는 함수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 i라고. identify function 막 이렇게 i라고 쓸 수 있는데 이 항등함수랑 f함수를 합성을 하잖아. 그러면 그 결과는 그냥 fx 그대로 나온다. 혹은 f랑 항등함수를 합성해도 자기가 그대로 나와. 그래서 약간 합성함수의 개념은 어떻게 바라봐도 되냐면 함수를 곱셈하는 개념으로 바라봐도 돼. 실제 곱셈은 아니야. 성질이 약간 곱셈이라고. 약간 곱셈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고 이 항등함수 i는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을 그냥 곱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면 어떤 개념이냐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항등함수거든? 그러면 내가 항등함수를 먼저 연산을 하고 이 fx를 연산을 해도 어차피 얘가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얘가 오는 거는 원래 있던 이 fx와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아니 그 합성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개념을 좀 잘 파악을 하세요. 이게 약간 여러분이 보기에 되게 생소한 개념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나온 결과가 다시 또 집어넣는다.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방법, 계산하는 것들 여러분이 그것만 좀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게 이게 문제 풀면서 감 잡으면 좀 더 편하거든? 문제를 한번 볼까? 어떤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 결정이 되어 있대.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f2, f합성 f2, f합성 f합성 f2를 구할 거야.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보자. 자, f2 얼마야? 그치? 2가 누구를 선택해내니까 f2는 3이지. 그래서 f2는 3이야. 그러면 f합성 f2는 뭐냐면 f1, f2를 의미해요. 그러면 f2가 3이었지. 얘는 f3이라고. f3은 얼마야? 1이지. 그냥 얘는 1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야, 그럼 얘는 얼마일까? 예? 3이겠지. 이거는 f1에 f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3인 거 구했잖아. 이게 f3이야. 이게 다시 f3이잖아. f3은 1이야. 이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이 두 번 합성한 결과 1이야. 그러니까 나온 1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개념이라고. 는 3. 이해했니? 그러니까 세 번 합성하는 개념은 똑같은 함수를 합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f 합성 f2는 2를 집어넣어서 나온 이 3을 다시 또 여기서 대입하는 개념이라고. 근데 그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옆에다 그림 몇 개 더 그려주면 되지. 그러면 f 합성 f의 치역을 구하래. 두 번 합성해서 나온 결과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더 그려버려. 똑같은 fx를 옆에다. 그러면 0, 3이고 0은 0으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2도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개념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두 번 합성한 그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치역을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0이 얘를 선택했고 얘가 선택을 했지. 얘가 첫 번째 치역이야. 중간은 생략하고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만 보는 거라서. 자,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했지. 얘가 두 번째 치역이야. 세 번째,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했지. 얘가 세 번째 치역이야. 그 다음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했지. 얘 치역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일일이 찾아보면 나오는 게 치역이라고. 치역은 0, 1,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 이것만 좀 잘 익히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식이랑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여긴 약간 은근 스킬이라 조금 복잡하다. 자, 필수예제 10번. F합성 G랑
지합성 F가 같을 때 A를 구하여라. 아까 제가 성립했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모든 상황이야. 가끔 같을 수도 있지. 우연한 어떤 뭐 계기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그 우연한 그 계기에 같게 될 때 너 이거 어떻게 구할래? 그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직접 계산해버려. 이 말은 얘를 이렇게 적어버려. F합성 GX랑 G합성 FX가 같은 거야. F 안의 GX랑 G 안의 FX가 같은 거라고 적으라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F하고 이 GX 자리에 얘를 적는 거지. 이거랑 G 안에 FX를 적는 거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식을 적어 나가니까 이걸 눈으로 잘 봐야 돼. 그럼 얘를 연산해야 돼. 얘를 어떻게 연산할까? 그치. 얘를 이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함수는 어떤 개념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F 네모가 A 네모 뿔 3의 개념이라고. 네모를 집어넣으면 네모의 A배를 해서 3을 더하는 개념이지. 얘를 집어넣으면 얘를 A배를 해서 3을 더하는 개념이라고.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고 4를 더하는 개념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해서 같아요 해버리면 돼. 둘이 그냥 똑같아. 항등식처럼 풀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는 거야. 구해볼까? 하고 여기 뿔 1이지. 얘네들이 같으려면 얘가 1이지. 그걸 만족하는 A를 구하면 돼.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이렇게 푸는 게 식으로 푸는 방법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거 식으로 푸는 거 좀 복잡한데? 나 이거 숫자로 풀어야지? 숫자로 풀어도 돼. 숫자로 푸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문제에서 얘랑 얘랑 같대. 얘랑 얘랑 같으려면 이 똑같은 x 자리에 둘 다 똑같은 수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숫자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다고. 너희 같으면 얼마 집어넣을래? 계산하기 쉬운 거 뭐 있을까? 1, 0 집어넣자. x 0 한번 집어넣어봐. 얘네들이 같으니까 0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은 F0이 G0이란 뜻이야. 그럼 F0은 F0 얼마니? 3이지. 이거 문제 오류구나. 이거는 약간 문제가 성립할 수 없는 거네. 왜냐면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거든? A가 0이 아니란 말 없지. 이건 약간 문제 오류야. 아닌가? 잠깐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말했다. 아니야. 문제 제대로 맞아? F0이 얼마니? F0이 3이지. 얘 잘못 적었구나. 다시 할게. 여기다 0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 돼. F 안에 G0이 G 안에 F0이란 뜻이야. 잘못 적었어. G0이 얼마지? 4지. 그럼 이거는 F4야. F0은 얼마니? 3이지. 이건 3이야. 그러면은 F4는 G3이다가 되는 거잖아. 다시 집어넣는 거지. F4는 4입불 3이지. G3은 1이지.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도 된다. 알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식 구해주세요라는 말이 있기까지는 식을 구하진 않아요. 다 그냥 숫자로 구합니다. 그런데 식을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해. 그게 이 필수예제 11번 문제거든요. 이건 진짜 약간 되게 복잡하다. 자, 첫 번째 상황. 우리가 구하는 게 뭐인지를 봐. 우리는 hx를 구할 거야. 첫 번째 문제든 두 번째 문제든.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일단 f 안에 hx가 gx야. 그럼 hx를 fx에 집어넣자. 집어넣어. 이게 fx 뿌리거든? 아니, hx 뿌리거든?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왜 그런지 알지? 그게 3x 뿌리려. 첫 번째 상황은 답이 쉽게 나오네. 그럼 hx는 3x 마 1. 합성이라는 방법만 순서대로 제대로만 하면 곧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상황이 복잡하다. hfx가 gx래. 그럼 어떻게 푸냐면 h 안에
fx를 집어넣어. 그게 gx야. 그러면 이게 이거잖아. hx 뿌리가 gx인 거야. 3x 뿌리. 여기서 또 문제야. 여기까지는 딱 구할 수 있는데 hx를 못 구하겠어. 어떻게 구할까? 얘가 딱 그 hx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것 같아? x의 마이너스, 대충 그런 비슷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왼쪽이 fx는 뭐예요로 만들면 돼. 그러면 어떻게 x에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x 자리에 x 마이를 집어넣으면 돼. 이거 좀 헷갈리니? 이거를 사실은 내가 원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를 이렇게 보세요라고 설명해. 그 x 대신에 네모라고. 지금 우리가 구한 식이 이건 거야. 그럼 나의 목표가 뭐냐? 얘가 x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싶어. 그러려면 네모 뿌리가 x가 될 수 있는 네모를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모 자리에 x마이를 대입한다는 걸 찾아야 해. 내가 여기 적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얘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마이의 뿌리니까 hx가 된다. 그리고 나서 3 x마이 뿌리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hx는 3x 마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지? 이거를 한 번에 그냥 x 자리에 x마이를 집어넣는다고 이해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좀 헷갈린다. 헷갈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기를 x로 만드는 게 목표야. 여기를 x로 만들려면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런데 이게 주의할 게 그 우리가 배우는 이 책 있지. 이 책은 얘를 치환해 버리거든. 그랬던 것 같은데 치환해 버려. 근데 치환하는 순간 조금 골 때려. 복잡해. 치환은 좀 헷갈려 니네가. 그래서 치환을 해서 푸는 거 이거 책을 보고 웬만하면 공부하지 말고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x 자리 x 마이 대입하는 게 딱 눈에 그냥 그려지면 그렇게 찾고, 그게 안 그려지는 친구들은 나처럼 그 네모로 바꿔. 네모로 바꿔서 얘가 x가 되는 네모를 찾아.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식이 좀 정리가 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거 할까? 3번. 그 세 번째 거는 더 복잡해요. 세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약간 좀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원래 이렇게 하지. h 안에 g 안에 fx 들어있는 게 fx다. 대입해서 구해. 그러면은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gx로 연산을 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냥 빨리 계산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fx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gx 뿌리는 여기에다가 x 뿌리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가 3x 뿔 7이지. 이렇게 돼. 이 상태에서 hx를 찾는 거야. 이해했니? 너 너무 빠르니? 아니, 이해했어? 어떻게 찾냐면 아까랑 똑같아. 얘를 네모로 보는 거지. 그 상태에서 3네모 뿔 7이 x가 되는 네모를 찾아. 그러면은 3네모가 x마 7이고 그거를 3으로 나눈 거거든? 그럼 네모 자리에 얘를 대입한다 생각해. 이 네모 자리에. 그러면 얘를 대입하잖아? 3배하고 7 더하니까 그냥 왼쪽은 당연히 내가 처음에 세팅한 대로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네모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니까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x 3분의 1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 이해니? 근데 조금 빨리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풀기도 하냐면, 물론 오늘 말고 다음 챕터에 배우는 거 배우면 조금 빨리 풀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 사고력을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냐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거든? 얘랑 f를 합성해서 f가 됐대. 쟤랑 f를 합성해서 f가 됐어.
그러면 이 네모가 뭐란 뜻이게?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1과 같은 개념인데 항등함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h랑 g를 합성해서 항등함수 i가 됐다는 거야. 근데 항등함수 사실 y는 x야. x라고만 쓰면 돼. h 합성 g가 x다 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할 수 있어. 패턴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쉽게 푸는 방법은 다음 시간 알려줄게.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만 여러분 연습을 좀 하면 되고, 자 오늘은 일단은 필수예제 12번까지만 할 거야. 왜냐하면 필수예제 13번이 합성함수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합성함수, 역함수 끝나면 날 잡아서 진짜 풀로 설명을 할 거야.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필수예제 12번까지만 딱 설명을 하고, 그 그래프는 그냥 안 한다. 그래서 딱 마지막 개념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추정이야. 합성함수의 추정. 합성함수는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 식이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변해요. 값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일정한 상황을 잡으면 루프처럼 돌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i의 거듭제곱이나 오메가의 거듭제곱처럼. 아니면 반복하지 않아도 딱 보면 규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규칙은 어떻게 찾나요? 직접 여러분 계산을 해봐야 돼. 이 규형이야. 해볼게. fx가 x뿔1이야. 그러면은 두 번 합성한 거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제곱처럼. 이건 두 번 합성했어야. 세 번 합성한 건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럴 때 10번 합성한 a가 30을 만족하는 a를 구하래.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f2x를 한번 구하는 거야. 얘는 두 번 합성한 거거든. f 안에 fx 들어간 거. 그럼 f 안에 fx 들어가는 건 f 안에 x 뿔 1 들어가는 거야. 그 결과가 뭔지 알아? x 뿔이겠지. 그럼 이제 세 번 합성한 거 한번 해볼까? 세 번 합성하는 거는 내가 방금 두 번 합성한 결과를 구했단 말이야. 이거 두 번 합성 결과 걔를 한 번 더 합성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x 뿔 3이겠지. 야, 솔직히 더 이상 안 해도 규칙 알겠지. 야 그럼 10번 합성하면 뭘 거 같냐? 어? 뭘 거 같아? x 뿔 10이겠지.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 문제라고. 야 그럼 f10의 a는? a 뿔 10을 말하겠죠? 이게 30이니까 우리 나머지 a를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좀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이 좀 일일이 해보세요. 특히 근데 여러분이 숙제로 해야 될 문제 중에서 그 142번 같은 거 있지. 얘는 반복이야. 그림 보면서 찾아야 돼. 그림이 있구나. 빨리 설명을 해주면 f100의 1을 구해달래. 또 f1을 먼저 구해. f1 얼마야? 5야. 그러면은 두 번 한 1은 뭘 의미하냐면 나온 결과를 또 집어넣는 거야. 1이지. 세 번에서 1은 뭐냐면 두 번째 나온 걸 또 집어넣는 거야. 5. 규칙 나왔지. 이런 식의 규칙 찾는다고. 그렇게 찾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된다. 근데 이게 진짜 학교 시험으로 나오면 생각보다 애들 잘 못 푼다. 직접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거든. 하면서 여러분 규칙성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는 거는 그래프 전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좀 숙제로 해오면 돼요.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